실리콘밸리의 사상가, 오피니언 리더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밸리토크. 오늘은 미국 형님을 모셨습니다. 지난 1년간 정말 열심히 우리가 달려왔는데 미국 주식시장이나 경제 상황도 좋지만 정말 미국 형님 어떻게 사시는지 또 어떻게 또 전망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같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또 밸리토크에서 귀하신 분들 많이 초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굳이 방송에 출연하는 저까지 이렇게 오늘 방송에 나오라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입니다. 평소에 우리 방송에서 라이브 방송에서 담지 못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미국 형님 방송 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50회 넘게 우리가 방송을 했는데 정말 꾸준히 했어요. 지난 1년간 소회 어떠십니까? 개인 방송에서도 몇 년 전부터 하고 싶었던 것들, 드리고 싶은 정보들, 이런 것들이 또 밀크를 통해서 많이 전달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한인 커뮤니티들은 잘 모르시거나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해서 전달할 수 있는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 지금보다는 좀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저의 희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말씀하시는 대로 그동안 파이낸스 정보, 또 미국에 된 정보가 대부분 영어로 많이 돼 있고, 영어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동안 그런 퀄리티 있는 정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이제 개인 방송도 하시고 또 더밀크에 이제 출연도 하시고 이런 계기가 됐다고 하시는 거죠, 그죠? 메인스트림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정보들이 많아요. 그리고 영어권에서는 많이 이렇게 자유롭게 정보들이 전해서 좋은 것들은 다 선점을 한단 말이죠. 근데 한인 커뮤니티나 한국 분들은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항상 윗목이다. 그러니까 아랫목은 다 메인스트림에서 이미 뺀 정보를 한 1년, 2년 있다가 이제 받아들이니까 이거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내가 대표성이 있는데 나도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런 정보를 좀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내가 나서야 되나? 이런 생각을 그때 이제 잠깐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계기가 됐어요. 미국에 사시는 한국 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잘 모르시구나. 미국 사람들이 2배, 3배, 4배, 5배씩 부를 축적하고 있을 때 한국 분들은 월급만 받거나 주로 이제 개인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캐시 얼마, 집 한두 개 이렇게 가지고 이제 리타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 후세들, 1.5, 2세, 3세들은 좀 이 혜택을 좀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은 한국말을 하는 분들한테 이런 금융상품, 금융법, 여러 가지 돌아가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시킴으로써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조금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처음에 취지였어요. 그래서 용기를 좀 냈죠. 그래서 어려운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4년, 5년 전만 하더라도 페이스북이 30불 때였으니까 뜻이 있으니까, 길이 보이니까 또 밀크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고, 좀 1년 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렇게 생각하면은 잘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갈 길은 많지만. 질문들이 이 주식 어때요? 저 주식 어때요? 이거 사야 돼요? 이거 팔아야 돼요? 그런 1차원적인 질문이 많았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방송에 꾸준히 얘기한 것이, 본인의 삶 속에서 어떤 목적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얼마나 오래 투자하고 싶은지를 먼저 알고, 자기 나이대나 재산 규모나 투자의 종류, 이런 거에 따라서 주식이나 이런 금융 상품들은 그 안에 채워 넣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년 내내 강조했던 것이 폴포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반 한국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가 되고 계속 방송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종의 계몽 기간이죠. 근데 아직도 계속 구독자분들이 늘어나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교육할 시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처음에부터 이제 쭉 들어보시는 분도 있고, 이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있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오늘 방송 하더라도 이 방송이 작년 거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 피와 살이 되는 방송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과거에 있는 게 유행이 지난 게 아닙니다. 과거에 찍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이제 모든 업은 뭐 자기가 엔지니어 하든 이렇게 기자들을 하든 뭐 이렇게 뭐 PD를 하든 쉬운 잡은 없어요. 근데 저희 업계의 어려움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선배도 없어요. 후배도 없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살아남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 업계가. 그러니까 뭐 오해는 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 업계가 어떻게 해서 나 같은 사람이 되냐라고 했을 때 처음에 이제 이게 세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요. 한 5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 시험의 붙기가 미국 기준에서 처음에 해서 100명이면은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들이 20% 정도예요. 다 합격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영업을 해야 됩니다. 그 영업에서 2번 낙제를 하게 되면 떨어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한 80% 이상 떨어져요. 80, 90%. 근데 영업만 잘하면서는 안 되고 자산을 잘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테크닉을 개발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다 하는데 10년이 걸려요. 300명이 시작하면은 살아남은 아이들이 지금 제 친구를 포함해서 3, 4명밖에 없어요. 이 업계에. 그러니까 이 업계에 살아남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머리만 좋아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분석력만 있어도 안 되고 영업력도 있어야 되고 넘버 게임이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업계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프라이빗 에퀴티, 사모펀드 쪽에 있었습니다. 이제 유태인한테 제가 많이 배웠어요. 사모펀드의 한계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도 여기 많지만 벤처 캐피탈이 있어야지 이 실리콘밸리는 돌아갑니다. 근데 벤처 캐피탈이 10개를 투자해놓고 하나 엑시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벤처 캐피탈의 문제가 뭐냐면은 성공 확률이 떨어지고 성공한 회사나 뭉쳐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 안에 이너 서클을 낄 수가 없게 돼 있더라고요. 특히 펀드 사이즈가 적으면은. 그러니까 이 2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성공 확률이 훨씬 높고 안정적인 게 뭐냐? 그러면 이제 프라이빗 에퀴티라는 거는 회사가 IPO 나가기 전 단계를 투자를 해서 성공을 시키는 건데 IPO 이후의 투자는 이쪽 업계가 되는 거죠. 이쪽 업계가 되는 거.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리라든지 자산 운용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그때도 그랬지만 이 성공 확률이 훨씬 높으면서 훨씬 더 빨리 성장을 하더라고요. 2008년 이후에 더 그런 엑셀러레이션이 생겼어요. 이쪽에 뭐 페이스북도 있고 그 당시에 뭐 구글도 있었고 애플도 있었고 1000%, 1200%를 올라가는 거죠. 자산을 분배를 하고 성공 확률이나 안전 자산을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퍼블릭 섹터에서도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안정적이면서 수익이 훨씬 크게 갈 수 있다라고 그때 봤죠. 회사가 스타트업부터 성공을 해서 M&A가 되고 퍼블릭에 나가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정보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 경험이. 그러니까 다른 게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다른 거는 저희가 시험을 치고 저희가 프랙티스라고 해요. 가장 큰 것이 컴플라이언스예요. 에티컬하게. 가장 중요한 거는 신뢰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잘하면은 어느 정도 경험이 생기고 자산 운용 사이즈가 커지면서 나머지는 부가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그 투자에 대한 테크닉이나 투자 상품이 다양해요. 저희 회사에서 다루는 것만 6,500, 6,600개의 금융 상품을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혼자서 6,600개를 다루지 못할 거예요. 세 번째는 합법적이고 윤리적으로 저희 같은 자산 운용사에서 그 피를 그 회사와 그 개인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한국은 너무 그 피가 적어요. 그 개인이 금융 상품을 보는 시각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계약할 때에 어떠한 윈앤윈 할 수 있는
전체적인 투자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이걸 업으로 오래 하게 되면 어떤 날은 내가 좋은 날이 있겠지라고 서로 이제 윈앤윈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조성이 되는데 아직까지 한국은 그것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TD 어메추레이드에 속해 있는 거죠. 저희 회사가 어떠한 기준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TD 어메추레이드 큰 회사고 TD 어메추레이드는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그다음에 메릴 린치도 마찬가지로 각 팀별로 조건들이 다 다릅니다. 목적에 따라서 프라이빗 투자 그룹인가 모든 시스템 이 그룹들도 들어가요. 메릴 린치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되는 거니까 이제 TD 어메추레이드의 데이빗 리입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 이 업계에 대한 메커니즘을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있는데 저는 EVP예요. 자산 운용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로 갔죠. 그다음에 시니어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라가면은 디렉터가 나와요. 그다음에 시니어 디렉터 나오죠. 그다음에 VP가 나옵니다.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산 운용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제가 발행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내줘요. 거기에 따라서 그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자산 운용이 커지니까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밑에 이제 보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갖춰지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EVP면서도 폴피어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폴폴로 제가 다 관할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이 업을 시작할 때 유태인이 제 보스였고 그 다음에도 뭐 백인이었죠. 이 업계가 이제 좀 다른 업계가 다른 게 이제 여기 하이텍이 돼 있으니까 인도계도 있고 중국계도 있고 한국계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특히 투자 쪽은 99.9%가 백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침에 출근을 5시 반에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6시 이후에 나오는데 나는 5시 반에 가요. 중동계 하나 빼놓고 회사에 140명 정도 나만 아시안이고 다 백인인 거예요. 대놓고 차별은 안 해요. 근데 은근히 차별하는 게 있어요. 약간 그 백인들이 그 백인 우월주의자적인 그런 애들이 많기 때문에 왜냐면은 듣도 보도 못한 어디 뭐 동양 애가 하나 와가지고 한다는데 시험에는 합격했고 근데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우습게 보죠. 그거를 이겨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미국에서 아마 그 처음에 직장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 등에서 땀이 쫙 흐르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처음에 그때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지금도 생각해도 저때 어떻게 내가 저길 어려운 고난을 겪었나. 그러니까 백인 애들은 백인끼리 뭉치는 문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말을 안 해요. 우리도 우리끼리 좀 뭉쳐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인들이나 우리도 우리끼리 자산을 좀 크게 해서 정치력이나 국제화 지수가 높아지잖아요. 점점 미국에서 제대로 된 어떤 정치적인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산이거든요. 저같이 그 밑바닥에서 백인들과 경쟁을 해서 어느 정도 이겼기 때문에 이겨봤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고 뭐 저보다도 훨씬 훌륭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도 이런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각각의 요소에서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이고 나가서도 전쟁터인데 여러분들은 우리끼리 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의 의도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년 넘게 투자 이제 업에 또 종사하시고 하셨는데 미국 형님이 봤을 때 투자란 무엇인가? 투자는 인생입니다. 인생의 이게 중심이 아니라 가치가 해야 되는 동반자예요. 항상 투자를 없이 미국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주식이나 주가의 지난 100년 동안 올라온 거, 그다음에 집값, 주택 가격, 그다음에 월급이 올라가는 거 비교해 보세요. 월급이 올라가는 거는 진짜 플랫하게 나타난다 그러면 노동으로 이 축적된 자본에는 한계가 있다. 투자 자본이 훨씬 더 나중에는 커진다. 장기 투자할수록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예, 뭐 한 서너 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은 아마존이 이렇게 자산 규모나 주가가 이렇게 커졌잖아요. 10년 전 뭐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몇백 불이었어요. 아마존이 뭐 책 파는 것처럼 그렇게 처음에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그때에 비해서 뭐 3,000%, 4,000% 이상 올랐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많이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뭐 뮤추얼 펀드나 다른 금융 상품이 많지만 그거를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저는 폴폴 짜는 이유가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다른 금융 상품보다 그 미국에 가지고 있는 그 아웃포트폴리오 하나인 거를 제가 알기 때문에 작년인가요? 올해 초에 되죠. 2천에서 할 때 3천 이상 간다라고 제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에 제가 36불에 들어갔으니까. 또 애플도 마찬가지 이제 스탁 스플릿 하기 전에 66불 정도에 제가 들어왔어요. 그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80불도 비싸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까지 5, 6년 만에 이렇게 커질지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이런 회사가 지금까지는 그렇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도미노 피자가 굉장히 저희가 지금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저희가 샀죠. 2년 전에 언급을 했죠. 구글보다 더 유망한 회사. 예, 구글보다 더 올라갈 회사라고 손 대표가 이 우리 더 밀크 방송 하기 전부터 전에. 그때보다도 한 4배 이상으로 오른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치주가 많습니다. 제가 하는 것 중에. 제가 방송에서 언급한 것들이 제가 한 번씩은 다 해본 거고, 그래서 폴폴에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거를 계속 개발해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조금씩 알려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미국 형님이 제일 가장 존경하는 투자자는 누구인지. 메일 린치 있을 때 퍼스트 네임이 J예요. 그런 거 말씀드렸거든요. 토마스. 그 당시에 69세였어요. 베트남전에 그 항공사로 근무를 하고 들어와서 직업을 이 파이낸셜 어드바이스 쪽으로 하신 거예요. 지금은 이제 80이 넘으셨겠네요. 그분이 자기가 그때 가방 들고 이제 초자식은 있고 뭐 이러니까 그런 고생을 한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했고, 열심히 하고 넘버가 보이고 그다음에 자산 운영 능력이 있어 보이니까 탑 시크릿을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이만한 두꺼운 북이에요. 그리고 그래프 움직이는 게 다 나타났어요. 언제 왜 갔는지 그걸 다 기록을 한 거를 저한테 주셨어요. 지금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야 데이비드, 너 문 닫아. 내가 내 그 탑 시크릿을 가르쳐 줄게.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큰 창에 있는 사무실이거든요. 제가 들어갔어요. 거의 40년 동안의 노하우인데 너한테는 보여줄게. 그래서 네가 어떤 회사 이름을 얘기해봐. 얘기했어. 그럼 딱 피는 거야. 딱 피니까 무슨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고, 야 이거는 올해 이렇게 되고 내년 이렇게 될 거야. 절대 ETF, 절대 뮤추얼 펀드 사지 마. 그분이 그랬어요. 고객한테 마이너스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하는 건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거에 대한 메커니즘을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거를 저한테 노하우를 전수를 했다고 해서 제가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했고, 주말만 되면 골프 치고 나오라고 계속 얘기해서 계속 주말만 가서 좋은 시간 가지고 그래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분한테. 오늘 장시간 감사드리고, 이제 앞으로 지난 1년 열심히 우리가 했는데 앞으로 또 1년, 2년 또 우리 미국 형님 좋아하는 우리 팬들 분들이 많은데 계획 있으시다면 어떠실까요? 우리가 구독자 수를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구독자 수가 빨리 늘어가는 방법은 매일 하든가. 근데 매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주식 방송은 매일 할 전혀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면 되고, 두 번째는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이 방송은 장기적으로 성공하고 안전하게 미국을 투자하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 원칙은 꼭 지켜야 된다. 올해 1년 내내 이제 폴폴리오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내년에는 좀 하나의 어떤 상위 단계인, 이 다음 단계인
골 베이스 투자 폴폴리오 관리, 자산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폴폴리오는 그냥 여러 가지 회사를 섞어 놓은 게 아니라 목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내용물이 달라져야 되고 방향이 달라져야 되고 리스크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를 내년에 아마 좀 더 강조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좀 많이 배우시고 도움을 많이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내년 이맘때 네. 2주년 특집 한 번 더 하면서 어떻게 또 변했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시간 바쁘신데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내일을 위해서 또 열심히 또 달려가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